구독하기. 결혼한 지 반년 됐어요. 지방 살고 결혼하면서 외곽 신도시로 빠졌습니다. 남편 홀어머니라 집 하나 있는 거 지키셔야지 싶어서 결혼할 때 지원받은 거 없어요. 저도 친정도움 안 받고 서로 모은 돈에 대출받아 신혼집 구했습니다. 둘 다 없이 시작했고 지방이지만 집값 무섭게 뛰어올라 외곽으로 빠진 것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짝 돈 벌자 싶어서 2세 계획도 미루고 맞벌이하고 있어요. 형님이 저희 집 한번 오시고는 이쪽으로 오고 싶다고 오고 싶다고. 계속 말라왔었거든요. 형님네 전세 살이셨고 몇 년만 하는 게 벌써 애들 낳고 거의 8년째 그 상태셨어요. 저희가 대출 꼈지만 아파트 매매해서 사는 걸 보니 형님도 그러고 싶으셨겠죠. 부럽다고. 그 마음 저도 이해했어요. 이쪽으로 오려면 대출 끼고 매매해야지. 이런 말 들리길래 크게 신경 안 썼고 애들 어느 정도 컸으니 형님 맞벌이 하시려나 보다 했어요. 계속 말 나오길래 언젠간 오겠구나 싶었고 작년 가을 이사 오셨어요. 어머님 집 팔고 그 돈 엎어서 이 동네 제일 좋은 아파트에 큰 평수로요. 당연히 어머님은 형님이 모시는 걸로 아주버님하고도 다 이야기 끝냈고요. 저희 집 길 건너면 형님 내고 도보 10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머님이 자꾸 우리 집에 오시네요. 형님 아직 전업이라 오전 오후엔 형님 내서 시간 보내시고 늦은 오후나 초저녁 되면 오세요. 바람 쐬러 나갔다가 들러봤다. 놀다 갈란다. 과일 좀 없냐? 사과로 깎아봐라. 하시는데 아무래도 사이 불편해서 오시는 거겠죠. 불편하다고. 항상 퇴근하고 가면 어머님은 눈 붙이고 계시던가 TV 보고 계시네요. 테레비 재밌는 거 안 하네. 썰닭은 언제 올린다냐? 맨날 늦어. 부랴부랴 저녁 준비하고 저녁 다 먹고 나면 과일 내오고 10시 11시쯤 되면 어머님 가시는데 그때까지 저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한 달 정도 되니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주위에서 일부러 늦게 들어가. 왜 밥을 차려주고 앉았냐? 라길래 지금은 회사 핑계대고 늦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 생활도 벌써 2달 다 되어갑니다. 아직도 여전히 퇴근하고 집에 가면 어머님 계세요. 썰닭은 오늘도 늦네. 안 되겠다. 언제 올릴지 모르니까 구독하기 눌러야겠어. 둘이 저녁 먹고 과일 먹고 그러고 있는데 부엌 정리는 안 됐고 또 그건 여전히 내 몫이더라고요. 일부러 그대로 더 봤더니 전날 설거지거리에 그날 먹은 그릇들 엎어져서 더 쌓아놨더라고요. 하루는 너무 늦었고 밖에 춥다고 남편이 어머니 자고 가라고 엄마, 자고 가라고. 했는데 그 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 꼭 주무시고 가시네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을 때 사단이 났어요. 제가 일부러 늦게 들어오고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남편이 모르는 건지 어쩐 건지 그냥 엄마, 우리 집 오시라고 할까? 랍니다. 나 어머님 때문에 늦게 오는 거 맞아. 근데 우리가 어머님 모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딱 잘라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잠시 가만히 있더니 몰아세우네요. 매형 불편해서 엄마가 어떻게 누나 집에 사냐? 처음 합가할 때 다 감안하고 한 거 아니냐? 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버님 불편하면 형님한테 말해서 어머니 다시 분가시켜드리는 게 맞고 형님하고 어머님 문제지 이건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어요. 저는 불편한지 모르나 봐요. 일부러 늦게 들어오는 거 보면 모르나? 저 7월 말에 결혼해서 두어 달 뒤 누나 이사 결정되고 그 후론 자꾸 이 생활 패턴인데 남편은 엄마 불쌍하다는데 저랑 우리 생활은 안 보이는가 싶어요. 처음엔 조곤조곤 설득하더니 결론은 화내고 서로 언성 높여서 싸움으로 끝났어요.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혹시나 결혼 전부터 자기들끼리 이미 정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본가가 너무 쉽게 빨리 정리됐어요. 지금은 다 듣기도 싫고 애 없을 때 그만둬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대놓고 사기 결혼 표현까지는 안 했지만 비슷하게 말했어요. 웃기는 짬뽕들이네 진짜. 나한테 미리 말한 적 있어? 지네들끼리 지지고 볶고 다 하네. 그걸로 남편 더 눈 뒤집어져서 개거품 무는데 사람 한 대 치겠더라고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후기입니다. 이제서야 뒷이야기 풀어보네요. 이혼 이야기까지 나온 상태로 남편이랑 냉전 상태였어요. 친정에 알릴까 생각해봤지만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친정부모님 가슴에 못 박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나 이혼이라는 결론밖에 남지 않는다면 그때 말씀드리려고요. 명절 전 형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가족 다 같이 밥 한 끼 하자고요. 따르르르르르르릉. 네가 쏠 거면 전화 받고 안 쏠 거면 받지 마라. 잘됐다 싶어 수락했고 온 가족이 다 만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 꿍꿍이가 있으니 자리 만든 거 아니겠어요? 본인 시댁 가는데 자기네 집 친척들 손 타는 거 싫다고 우리 집에서 명절 보냈으면 하더라고요. 그날 확실히 다 파악됐죠. 남편이 제일 문제지만 형님이 다 조종하고 있다는 걸요. 이때다 싶어 다 털었어요. 형님, 지금 명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부부 이혼 이야기 오간 상태고 오늘 이 자리도 이런 상황 알리려고 참석한 거예요. 저 결혼하고 반 이상을 집 밖으로 놔두는 상태인데 지금 명절이 중요해요? 라고 했더니 아주버님하고 어머님은 놀란 눈치고 남편은 입 다물고 있고 형님은 뭐 때문인지 아는 눈치더군요. 표정 싸늘하게 식더니 오히려 본인이 더 화난 듯 보였어요. 어머니랑 아주버님은 정말 단순한 성격이네요. 1차원적으로밖에 생각 못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은 확실히 단순하구나, 생각 짧구나 느꼈는데 어머님은 글쎄요. 어머님은 처음엔 제 눈치가 보였다지만 형님이랑 남편이 엄마, 안 그러셔도 돼. 엄마 며느리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한테 잘하는 것 봐. 라는 말만 굳게 믿고 계시더군요. 제가 정말 회사 일이 바빠서 늦는 줄로만 알고 계시고 그렇다고 한들 저희 집 와서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신 건 이해 안 가지만요. 다 아는데 눈 감고 귀 닫고 본인 편한 대로 생각하시려는 건지. 아주버님은 항상 집에 오면 장모님 부재 중이시고 아들네가 더 좋아서 아들네 같다는 형님 말만 듣고는 같이 살면 자꾸 부딪히고 정부치고 해야 하는데 어머님께 서운해질 뻔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어머님께 눈치 주는 거 없는데 어머님 혼자 사위 불편해하신 거고요. 그런 어머님을 형님이 더 부추겨서 그래, 사위보단 아들 며느리가 편하지. 그래, 방구가 나한테 참 잘해. 며느리도 사근사근하고 잘한단 말이지. 그래, 방구네 집에 가서 구독하기를 누르는 거야. 좋아요를 누르면 방구도 좋아하겠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라고 세뇌시키셨어요. 그럴 거면 애초에 같이 살 생각 자체를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어머님은 모든 게 다 모순입니다. 여튼 이런 상황에 저는 시댁이고 남편이고 마음이 다 다친 상태고 회복하기 힘들 것 같다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형님은 되려 큰 소리 치시네요. 엄마가 아들 집 가는 게 뭘 그리 잘못됐다고 이혼 소리까지 하냐? 저도 지지 않고 받아쳤죠. 단순히 엄마가 아들 집 방문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형님 말대로 엄마가 아들 집 오는 거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우리 경우는 처음부터 방법이 잘못됐잖아요. 형님이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내 생각 내가 느낀 대로 다 말해볼까요? 라고 했더니 입 다물더라고요. 본인 시커먼 속내 들켜서 쪽팔리는데 열은 받고 눈을 아래 위로 부라리는데 저는 똑바로 형님 계속 쳐다봤어요. 그렇게 자리 마무리됐고 다음날 아주버님께 따로 전화가 왔어요. 내가 무지해서 피해를 줬네요. 장모님이 불편해서 못 살겠다고 하시면 다시 장모님 집 구해줄 거고 거기는 피해 없이 마무리할게요. 정말 미안해요. 마음 푸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어머님 저희 집 안 오시네요. 형님은 연락 1도 없고요. 명절은 당연히 형님 내서 보냈어요. 어머님께는 저희 집 아예 발길 끊으라고 한 거 아니고 제가 쉬는 날 미리 연락하고 오시라고. 제가 어머님을 싫어한다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 끝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행동 못마땅해서 그 후로 언성 높여 또 싸웠어요. 문제는 아는데 인정하기 싫고 본인 자존심 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며칠 전 무슨 모임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날 편지 써놨더라고요. 본인이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 입장 헤아리지 못했다, 사과의 내용이요. 편지에 진심 담겨있고 정말 반성하고 후회하는 눈치인데 저는 아직 마음이 안 풀려요. 지금 내 마음이 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아직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 후기 안 남기려고 했는데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남깁니다. 후기입니다. 제 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려나 모르겠네요. 지금 어느 정도 제 생활, 마음의 안정을 다 찾았고 여유가 생겨서 글 남겨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이혼했어요.
내 마음만 헤아려줬다면 다 끝날 문제였는데 끝까지 자기 입장만 내세우던 인간이었어요. 이혼 서류 접수하고 나와서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싹바가지 없이 전부 다 지 맘대로 하네. 라면서 자기 분에 못 이겨 법원 정문 앞에서 제 뺨을 때리더군요. 아, 원래 이런 인간이었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구나 싶어 바보 같은 내 자신에 실망스러워서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덕분에 군더더기 없이 쓸데없는 다툼 없이 이혼됐습니다. 재산 분할이랄 것도 없고 각자 가지고 온 만큼 다시 가져갔고 저는 위자료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방순이 걔는 이혼 생각도 없는 게 이혼이라는 무기 앞세워서 쇼하는 거야. 라면서 저한테 큰 소리 쳤던 그 인간 누나 대단했죠. 정말 남남대구나니 연락 한 통 없던 그 집 식구들 줄줄이 연락 오대요. 차분하게 이야기 좀 나눠보자. 다시 생각해봐. 화가 나면 이야기를 해서 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등등. 바로 연락처 바꿨고 저희 부모님 폰에는 저쪽 연락처 다 차단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사하려고 집 내놨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일상이지만 마음 추스르는데 가족들이랑 친구들 덕에 견뎌냈어요. 회사에서도 다들 으쌰으쌰 해주는 분위기라 제가 힘낼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고맙죠. 허무한 마무리 같지만 궁금해하실 분 계실 것 같아 짧게 남겨봤어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참, 왜 맞고 가만히 있었냐 하시는 분들 계신데 말했다시피 법원 정문 사람 많고 청원경찰도 있는 앞에서 맞았어요. 고소할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냐 해서 이혼 수월하게 진행했고 그에 합당한 위자료 받은 거예요. 다들 그 흥분들은 가라앉히고 걱정 마세요. 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날씨를 검색해봤더니 이번 주 내내 흐리고 비 오나 봐요. 날씨가 흐릴수록 더 맑은 목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는 하지만 목소리가 걸걸하네요. 걸걸?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된 여자입니다.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한테서 막말 아닌 막말을 꽤 들었어요. 그래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지난 9월에 참다 못해 못 살겠다 했더니 그런 말 한 적 없다. 너를 왜 미워했겠냐? 너가 그렇게 생각하면 미안하다. 하셔놓고 새해 첫날부터 기분 상하는 소리를 들었네요. 제가 예민한 건지 이 정도면 시어머니 막말이 맞는지 댓글 좀 부탁드려요. 상처받은 말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크게 울컥했던 말씀만 몇 개 정리해볼게요. 그렇게 간추려도 내용이 길겠지만 제 판단이 잘못되면 계속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중요한 선택을 잘못하게 될까봐 여러분의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니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별로 이쁘지도 않은 며느리. 시어머니가 지인분께 뜨개 가방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시고는 저 주시면서 굳이 이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걔가 누구 주려고 부탁하냐고 묻길래 며느리 줄 거라고 했더니 며느리 별로 이쁘지도 않다면서 주려고? 라고 하더라. 이건 시어머니가 평소에 지인들 만나시면 며느리 안 이쁘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두 번째, 니네 엄마는 딸 결혼시킨 것 같지도 않겠네. 시댁과 친정은 차로 5분 거리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휴, 휴가 아니고 그냥 주말에 쉬려고 남편은 시댁에 저는 친정에 갈 겸 내려가서 시댁에 먼저 인사드리려고 들렸더니 이러시네요. 야, 니네 엄마는 딸 결혼시킨 것 같지도 않겠다. 결혼을 했는데 친정에서 자면 연애 때랑 뭐가 달라? 나 때는 친정은 없고 무조건 시댁만 생각했었는데 참. 결혼한 게 시댁에 팔려온 건지 저 한마디에 심지어 야 니네 엄마까지. 세 번째, 그럴 거면 이혼해야지.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췌장암이 의심된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서 다시 검사받고 결과가 나오던 날까지 남편한테만 그 얘기를 하시고 저한테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남편도 하필이면 회사가 바쁠 때여서 저한테 미처 전달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말을 못했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셨을 줄 알았다고. 암튼 저는 그 모든 진행 상황을 하나도 알지 못했는데 마지막 결과 암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 나오던 날 여전히 회사 일이 바빠 정신없던 남편은 어머니께 아무 전화를 못 드렸죠. 그날 저녁 저는 제 동생이 이사를 해서 도와주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노발대발 하시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가 아들이냐? 내가 죽어도 와보지도 않겠네. 남편은 혼이 나고 저는 이사 정리가 끝난 뒤 집에 돌아온 밤 11시 30분쯤 저한테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일찍 주무시기도 하고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다음날 아침 부랴부랴 연락을 드렸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남편이 알려주지 않아서 전혀 몰랐어요. 다음부터 큰일 있을 때 남편이 깜빡할 수 있으니 저한테도 연락 꼭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목소리부터 쫙 깔고 쏘아붙이셨어요. 내가 아프다는데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살 거면 이혼해야지. 안 그래? 우리 아들이 말을 안 해줘서 그게 아들 잘못이라고? 내가 볼 땐 니네 둘 다 똑같아. 이때 너무 크게 마음 다치고 그나마 붙여보려고 애쓰던 정이 뚝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도 이미 크고 작게 상처받는 말 많이 들어왔었지만 저만 모른 척 넘어가면 조용히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 번째, 둘 다 참 인정머리 없다. 시부모님과 시동생까지 온 식구가 작년 여름 휴가 일주일을 저희 신혼집에서 보내셨습니다. 저녁도 차렸고 야식도 차렸고 과일도 깎아내놓고 계신 내내 다들 앉아있어도 저는 내내 대접했죠. 손님이니까 이해했고 그때까진 불만 없었어요. 문제는 그렇게 휴가 보내시고 내려가신 후 딱 이틀 뒤에 친정부모님 못 본 지도 오래돼서 주말에 하루 보러 토요일에 내려갔습니다. 이때 남편은 오지 말랬는데 기어코 자기도 오겠다고 해서 같이 하루 보냈습니다. 근데 다음날 출발하는데 남편이 어머니한테 전화 좀 한다네요. 저는 내려왔다고 말씀 안 드렸는데 남편이 말했었대요.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내려오면 인사는 해야지. 강요하시는 분인데 인사드리러 가면 인사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얘기하고 좀 시간 보내다 보면 3-4시간은 기본이죠 보통. 단하루 친정집에 있다가 가면서 왔다 갔다 이동하기 애매했고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 계시면서 충분히 시간을 보냈고 친정 식구들이랑 뭐 할지 계획을 세워두고 간 건데 인사하랴 뭐하랴 그러다 보면 제대로 시간 보내지도 못하고 애매하게 인사드리고 애매하게 놀게 뻔하니까 저는 굳이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덜컥 말했다고 하니 자기 엄마를 그렇게 모르나 싶고 한숨이. 결국 전화드렸더니 인사도 안 하냐? 둘 다 어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냐? 너네한테 앞으로 아무 기대도 안 한다. 라네요. 그치만 실제로는 기대 계속하고 계신걸요. 5번째, 어른이니까 말하기 전에 생각 좀 하고 말해라. 이게 이번 새해 인사입니다. 절 상처주는 시어머니 힘들다고 말하는 저한테 뭐가 힘드냐? 좀 참아라. 라는 말만 할 줄 아는 남편. 모두에게 질리고 지쳐서 결국 9월에 사고를 쳤습니다. 못 살겠다고 한 거죠. 그땐 다 뒤집어져서 어머니가 저 붙잡고 내가 그런 말을 했냐? 그게 진심이 아니었을 거다. 내가 너를 왜 미워하겠냐? 그러셨습니다. 진짜 살기 싫었는데 2번은 없다는 심정으로 믿어보기로 했어요. 남편이랑은 부부 상담도 받으러 다녀보고 그러다가 한 번은 아버님 탈장 수술을 하신다고 또 갑자기 전해 듣고 남편보다 먼저 내려가 수술하는 거 지켜드리고 어머님이랑 시간도 보냈습니다. 남편 생일날엔 친정집 이삿날이어서 생일상 챙겨주고 다음날 친정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생일 때 제가 했던 반찬 직접 만든 동그랑땡이 너무 맛있다고 남은 거 어머님 갖다 드리자길래 싸들고 내려가서 또 시댁 먼저 들러서 인사드리고 음식 드리고 친정 도착하니 늦은 오후가 돼서 짐 정리 다 돼 있고 저는 돕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출발하기 전에 시댁에 들렸다 가자 해서 또 들렀네요. 좀 더 말하자면 이래서 친정 갈 때 같이 가겠다는 남편 너무 싫어요. 그냥 친정 가서 맘 편히 쉬다가 오고 싶은데 맨날 시댁 먼저 그 다음 친정 또 시댁 들렀다가 올라오는 거 너무 비효율적이고 싫어요. 그래봤자 결혼하고 친정 내려간 거 한 손 안에 드는데 죄다 시댁. 저는 언제 친정 식구들이랑 오붓한 시간 보내죠? 아무튼 못 살겠다 뒤집어지고 나서 어머님이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저도 돕기로 했으니 별일 있으면 뵙고 할 역할은 여전히 했습니다. 근데 새해 인사드리려고 전화 드렸더니 남편한텐 하이톤으로 뭐라고? 하하호호. 하하호호 통화하시더니 제가 바꿔드니까 목소리 깔고 이러시네요. 어머니 지금 바깥에 계신가 봐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도 그냥 대화를 하기 싫은가 봐요. 그래서 그냥 저도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한마디 하고 끊으려는데 딱 이 한마디 하시고 전화 끊었습니다. 니도 이제 어른이니까 말하기 전에 생각 좀 하고 말하고. 이제 아니다. 둘이 잘 살아봐라. 제가 그냥 철없는 애라서 못 살겠다고 한 건 줄 아시나 봐요. 잘못하셨다면서 생각해보니 저한테 상처 준 적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 없이 말한 건가 봐요. 흔히 주고받는 새해 복 많이 받으란 말도 못 들었네요. 저게 새해 인사랍니까? 설날 지나고 붕붕 뜨는 새해 분위기 가라앉으면 남편이랑 이제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것들이 그저 제가 예민해서 느껴지는 건지 시어머니가 저한테 막말하고 계신 게 맞는지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이 집도 시엄마는 그렇다 치고 남편놈이 제일 문제인데 또 헛다리 짚고 있네. 님 시어머니 성격 참 요상하시고
본인이야말로 말할 때 생각 좀 하고 말하라 해요. 그리고 님 남편 짜증나요. 그 따위로 친정 따라와서 편히 모시게 할 거면 다음부턴 시댁에 가라고 해요.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짜증나는 인간들이네요. 본인 폰에 녹음 어플 필수입니다. 그러니 시모와 통화할 일 생기면 남편 폰으로 통화하다 건네주면 실수인 척 끊어버리고 본인 폰으로 전화하세요. 그래야 녹음되죠. 시간 지나면 자동 삭제되니 꼭 어플에 들어가서 저장 누르시고요. 말 실수할 때마다 짚어주고 남편한테도 시가 가면 꼭 올라올 때 똑같이 인사하게 들르라 해요. 역지사지로 지가 겪어봐야 아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도 철저한 피임하고 1년 노력해보고 개선 안 된다면 남편놈 미련 없이 버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시모든 머시기든 남편놈 하나만 버리면 다 해결되는 문제니까요. 생각 없이 말하는 거죠. 며느리한테만 믿게 말하네요. 남편에게 당신 엄마 변한 거 없다. 앞으로는 잘못 말하시는 거 딱딱 짚어드리겠다. 어른도 잘못하고 있는 거는 고쳐야 한다. 그게 싫으면 시댁 안 가겠다. 각자 부모 각자 챙기고 살 거다. 라고 말하고 시모가 미운 말할 때마다 짚으세요. 니네 엄마? 어머니 사돈한테 니네 엄마라뇨. 제가 며느리라도 예의가 아니시죠. 조심해주세요. 몰랐던 일에 대해 화내면 어머니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모자가 똑같으세요? 서로 말했을 거다 하고 저한테 화내시면 제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억울하고 기분 나빠요. 혼내시려면 아들 혼내세요. 당신은 제정신이야? 부부 사이에 이런 말 왜 안 해? 말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억울해하겠어? 시모 앞에서 더 난리쳐버리세요. 나쁜 며느리 하시고 시댁에 도리도 지나쳐요. 거리 두시고 친정 갈 때도 나 쉬러 가니까 네 엄마 보고 싶으면 혼자 다녀오라 하세요. 처음이 힘들죠. 말하다 보면 안 힘들어요. 싫으면 싫다, 아닌 건 아니다 말하고 사세요. 님이 바뀌면 주변도 바뀌어요. 제가 딱 저 시어머니에서 좀 더 한 차원 뛰어넘은 시어머니 상대해본 사람으로서 남편도 절대 정신 못 차리네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시어머니랑 싸워야 합니다. 진짜 진지하게 말싸움해야 돼요. 니네 엄마 이런 식의 기분 나쁘고 무례하거나 생각 좀 하고 말하라는 둥 기가 막힌 시어머니 노릇을 할 때 쏘아 붙여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절대 화내면 안 돼요. 화내지 말고 정말 차분하게 조곤조곤 따져 씹어줘야 해요. 시어머니 뒷목 잡고 넘어가면서 아마 말을 더더욱 심하게 할 거예요.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더 이상 어머니 이런 언사 받아줄 수가 없어요. 전 이런 취급당할 행동 단 한 번도 한 적 없고요. 혹시나 제가 남편이랑 같이 사는 게 어머니한테는 제 약점이라면 잘못 짚으셨어요. 저는 남편한테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어머니 안 보고 살게요. 그게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전포고하세요. 집안 뒤집어지겠지만 한번 흑화해야 함부로 안 건드립니다. 저 진짜로 지금까지 안 보고 있어요. 맨날 참으라고 구슬하던 남편도 이제는 갈 때까지 간 걸 인정하는지 눈치만 빤히 보고 있고요. 꼭 저런 식이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 며느리 쪽에서 한번 돌아 미쳐 날뛰어줘야 시댁에서 주춤하고 그만 건드리더라고요. 갑자기 저런 막말 들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멍해졌다가 나중 되면 열불 터지고 속병 나죠. 말대꾸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일단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면 어머님 말을 따라해봐요. 어머님이 야라고 하시면 지금 야라고 하셨어요? 친정 엄마를 두고 니네 엄마라고 하시면 지금 저희 어머니더러 니네 엄마라고 하셨어요? 이혼해야 된다 하시면 어머님 지금 저희더러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기가 막히다는 투로 믿을 수가 없는 말을 들었다는 식으로 되묻게 하시면 돼요. 후기입니다. 올려주신 댓글들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혹시 지금 읽으시는 분들 계시면 남편에게도 보여줄 생각이니 언제든 조언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해주신 말씀이 대충 이 정도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제일 문제다. 남편 또는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말해라. 고분고분 다 들어주는 네가 문제다. 글쎄요. 남편이 문제라고 해주시는 건 저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시어머니 탓만 할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엄포를 놓을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적은 일들 외에 상처받고 힘들었던 일들을 남편과 얘기해보지 않았을까요? 엄청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신혼이라면 신혼이지만 정말 초기에는 수십 번 수백 번 어르고 달래도 보고 그러다가 말 안 통하고 시정 안 되면 답답한 맘에 동네 떠나가라 소리 지른 적도 많고요. 저 혼자서도 심리상담 받으러 다녀도 봤고 남편과도 부부 상담 받으러 다녔지만 상담 받아도 남편은 그 자리에서만 다 이해하는 척 돌아서면 매번 똑같으니 고쳐서 살긴 글렀다 생각이 들길래 지쳐서 관뒀습니다. 그래서 하다하다 안 되니 못 살겠다 뒤집어 엎었던 거죠. 제가 말해도 몰라 상담사분이 말해도 몰라 다 그냥 제자리고 저만 악을 쓰고 있으니 변해가는 제 모습도 보기 싫고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너무 지쳤어요. 그런 제가 고분고분 다 들어줬을까요? 친정 갈 때 잠시라도 시댁에 들르자고 하면 우리 집 갈 거다 왜 꼭 인사 가야 되냐 나도 우리 부모님 보러 왔다
등등 많이 싸우면서 제 주장 다 했고, 그러고 나면 그때는 그냥 제 말 이해한 척 지나갔다가도 또 지나면 반복되고 그런 거죠. 아무튼 시어머니와 저의 모든 일들과 저와 남편 사이의 모든 일들을 다 적을 수 없다 보니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치만 뭐 좋은 게 좋다고 시어머니는 어른이라는 생각에 남편 붙잡고 시어머니가 이러더라. 당신은 왜 그러냐. 난리는 쳐왔어도 시어머니한테 직접 대들고 말 받아치고 그런 적은 없으니 어쩌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네가 제일 멍청하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이 글 그대로 남편에게 보여주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남편이 제일 문제인데 뭘 더 얘기해보냐 하셨는데 그런 화해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내가 바보 취급받을 정도로 대접받지 못하다는 걸 안 이상 더는 못 살겠다고요. 남편이 문제다 제가 멍청하다 해주신 모든 지적과 댓글들 다 감사합니다. 댓글은 앞으로도 더 달아주시면 한 번씩 다 살펴보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과 행동을 고쳐먹을 건지 남편도 자기 와이프가 어떤 취급을 받고 살았던 건지 두고두고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쓴소리 해주신 분들, 언니처럼 엄마처럼 조곤조곤 조언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3살 애기 엄마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시댁이 너무 스트레스네요. 다른 분들은 10월도 어떻게 견디고 있나요? 시댁에 안 간 지 4, 5개월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잘 찾아가는 편도 아니었지만 남편 입장에선 자기 부모님 집이라 자주 가고 싶겠죠. 창피하지만 혼전 임신이라 아직 결혼식도 못했고 저희가 좋아서 아이 낳고 사는 거라 부모님에게 결혼식 문제로 말씀드린 적이 없네요. 저에겐 굳이 결혼식이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 것도 있고요. 처음에 임신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제일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표정이 별로 좋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죠. 엄마 나 사고 쳤어.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교통사고? 무슨 사고? 라며 난리였죠. 남편이 조용히 임신했어. 라고 말하자 정색을 하시면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으시기에 낳겠다고 말했더니 니네 아빠한테는 니네들이 말해라. 하시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시부모님과 밥을 먹는 자리가 있었어요. 시아버지에게 저희가 말하기도 전에 미리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저희에게 아빠한테 할 말 있지 않니? 하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듯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하고 밥 먹어. 라면서 조금 화를 내셨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 듯하여 알게 모르게 넘어가 버렸네요. 그 뒤로 시댁에선 저는 무슨 투명인간 취급을 하더라고요.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한 달 반 동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임신해서 술 먹으면 안 되는 건 뻔히 다 아는 사실인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맥주를 먹으라고 한 잔은 괜찮다며 권하시고 제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정수기물도 비려서 먹지 못하는 지경이었는데도 말이죠. 먹지 않겠다고 하면 고집을 피우고 입에 가져다 댈 때까지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못해 입에 조금 가져다가 냄새를 맡으니 넘어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방으로 들어왔더니 방까지 쫓아와서는 비빔면을 해주겠다며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못 먹겠다고 하니 네가 뭐가 먹고 싶겠니? 이러시면서 쌀쌀맞게 말하고 나가더니만 굳이 비빔면을 만들어 와서는 먹을 때까지 먹어. 네가 먹어야지 나도 먹지 않겠니? 라며 고집을 피우시길래 한두 번 집어먹고 조금 있다가 먹겠다고 했더니 다 먹어라. 라면서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비빔면 먹고 배탈이 났고 그날 남편이 와서 화내고 난리였었네요. 그 뒤로도 정말 지울 수 없는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이상하게도 임신 초기에 살이 확 찌는 바람에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안 먹고 몸이 아파도 우리 딸은 씩씩하게 잘만 크던지 살이 찌기 시작하니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장난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 옆에 네가 살쪄서 붙어다니면 창피하니까 살을 빼라. 우리 아들은 애기 같아서 뚱뚱한 네가 붙어다니면 안 된다. 정말 임신한 사람에게 그런 막말을 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저도 모르게 제 이름으로 보험을 들고 남에게 저 뚱뚱하다고 창피하다고 막말하시고 가족 식사를 하면 너 맥주 좋아하지 않냐? 라면서 술 먹으라고 애 지우라고 그렇게 괴롭히기 시작하니 입덧은 더 심해지고 살이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나중에 입덧이 괜찮아지고 통닭이 너무 먹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이 시켜주더라고요. 얼마 만에 먹는 음식인지 너무 행복해서 닭다리 하나 들고 먹으려고 하니 밤에 먹으면 몸에 안 좋다. 라며 못 먹게 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러시는데 정말 한 입 베어 물고 더 이상 못 먹었습니다. 어찌나 눈치를 주고 무안을 주고 창피를 주시던지 보다 못한 신랑이 그렇게 말하면 엄마 같으면 먹고 싶겠냐? 라고 한 소리 하더라고요. 속상해서 방에 들어가서 울던 것도 여러 번 있었네요.
시아버지는 제가 인사해도 받아주시지도 않고 거실에 앉아 TV를 보면 방에 들어가서 나오시질 않으시고 그 누가 봐도 그 집에서 저는 왕따였습니다. 참다 못해 친정으로 도망와 버렸어요. 시댁에서 2, 3년만 살다가 돈 모아서 나가자고 남편에게 그리 말했는데 모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시작한 저희가 멍청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 남편과 떨어져 지내다가 작은 원룸구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때 싸우기도 많이 하고 울고 웃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댁하고 떨어져 살아도 스트레스는 여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느 날 집들이 하자. 사람들 데리고 갈 테니 음식 좀 해라. 라며 그 작은 원룸에서 집들이를 하잡니다. 남편은 안 돼. 집도 작고 원룸에서 무슨 집들이를 해. 요 앞에 나가서 식사해.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 안 가. 하고 성질을 내시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정말 원룸에서 무슨 집들이를 한다는 건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와서는 먹다 남은 멸치볶음 한 주먹을 비닐에 싸서 먹으라고 가져오시질 않나. 익지도 않은 포도 한 송이를 먹으라고 가져다 주고 다 썩어가는 상추를 한 봉지나 주시고 김치 한 통 가져오시더니 지금 냉장고에 안 넣으면 다시 가져간다. 라는 둥. 임신하고 참얼미가 너무 심해서 걸어다니는 저에게 버스 타고 1시간 거리인 시댁에 오라고 하고 못 가겠다 하니 택시비 던져주면서 택시라도 타고 와라. 정말 진상짓을 했습니다. 자기도 첫째 며느리에 시댁에서 힘들게 살았다면서 저한테 그런 시집살이를 시키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나중에는 시댁 이야기만 나오면 토하고 머리 아프고 난리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출산 예정일이 왔습니다. 애는 안 나오고 촉진제만 3일을 맞았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엄마 뱃속이 좋았으면 40주 5일째 제왕절개에서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수술하고 4일 뒤에 시부모님과 시댁 조부모님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병문안 와서도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너는 눈이 그렇게 나빠서 어떻게 하냐? 얼굴에 기미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 람이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게 했습니다. 아이 낳고 찾아가도 시아버지의 투명인간 놀이는 계속되고 시어머니가 주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하네요. 임신 초기에 저를 앉혀놓고 우리 집은 거지다. 아무것도 해줄 것 없다. 그래도 우리 아들하고 살고 싶냐? 라며 물어보던 시어머니한테 차마 아이를 지울 수 없어서 저희끼리 잘 살겠다고 했던 그때가 조금은 후회스럽다는 생각도 들지만 시댁과 연락을 끊고 지내는 지금은 남편과 싸울 일도 더 이상 스트레스도 없네요. 아이가 보고 싶다고 남편에게 몇 달에 한 번씩 전화오고 그러지만 또 찾아가게 되면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장난감들과 책들, 남이 입다가 떨어져서 입지 못하는 옷들 이런 것들만 가져다 주니 가고 싶은 마음도 없네요. 이래도 시댁하고 잘 지내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런 일을 겪어도 제 생각은 확실하게 말하는 성격인데 그냥 듣지도 않고 넘기는 시댁이라서 항상 가면 바보 취급, 죄인 취급이네요. 제가 신랑보다 한 살이 많다며 언제나 높임말을 쓰던 시어머니가 생각나네요. 액면가는 어딜 가나 신랑이 더 오빠냐는 소리를 듣는데도 말이죠. 두서없고 막 써내려갔지만 읽어주신 분들 너무 고마워요. 틀린 글씨 있어도 이해해주세요. 다시 10월 뒤에 스트레스 받으니 답답해서 글 써봤어요. 저 같은 분들 또 있나 했어요. 어떻게 끝내야 되는지 애매하네요. 그럼 저는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아 혈압올라. 죽을 때까지 상 좀 마시고 아기도 크면 말해주세요. 친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엄청 고생시키고 괴롭혔다고. 진짜 이상한 시월드네요. 나 같으면 진작 도망 나왔겠다. 더 이상 시댁과 엮이지 마세요. 하는 행태를 보니 인성이 글러먹은 사람들입니다.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는 본인이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했던 시어머니도 아니요. 그렇다고 시댁에서 편하게 해줬던 며느리도 아니고 아들과 딸을 좋게 말해서 구별해서 일반적으로는 차별해서 키운 어머니라고. 그러니 새로 태어난 손녀도 막대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는 공통적으로 며느리가 남의 집 귀한 딸이라는 걸 모릅니다. 본인이 귀한 딸이 아니었으니까요. 자기 집은 가진 것도 없고 거지다. 시험에 본인 입으로 그래놓고 뭐 대단한 집안이라고 저런 유세를 떠는지 아들 가진 게 뭔 벼슬이라고 상종할 가치가 없네요. 저도 방구 같은 남편과 방구 같은 시댁을 잘못 만나 이혼했지만 벗어나고 나니 얼마나 후련하던지. 힘내시고 그나마 남편분이 잘해주시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지금까지 참은 것도 대단하다. 나 같으면 그냥 그 전에 내 남동생 데려가서 그 집 다 엎어버렸을 거다. 아니면 그냥 나오고 보러 가지 않고 애 낳았을 때도 어쩔 수 없이 보게 된다면 부모님 내 동생 무조건 내 옆에 있게 하던지. 저도 혼전 임신에 홀 시어머니셨어요. 연애할 땐 정말 엄마처럼 잘해주시고 아가야 아가야 하시던 어머님.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던 그날부터 시작이었죠. 좀 일찍 결혼해서 철이 없었지만
그래도 원래 성격이 털털하고 어른들한테도 나름 살갑게 하는 스타일이라 많이 노력했는데 제 인사도 받지 않으시고 저희는 처음에 4개월 정도 같이 살았어요. 신랑 퇴근하고 잠깐 산책하러 나가면 제가 살던 지역이 아니라 매일 집에만 있다가 신랑 오면 잠깐씩 밖에 걷고는 했어요. 어느 날은 문을 아예 다 잠궈버리시고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수납 같은 거 막 열어보시고 나중에 막 욕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따로 살면서 좀 나아졌지만 애들 잘 안아주지도 않으시고 맨날 신랑만 부르셔서 힘들게 하시네요. 저도 저지만 님도 정말 너무 마음고생 몸고생 하셨을 것 같네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화이팅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은 나아지더라고요. 정말 결혼은 둘이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맞네요. 후기입니다. 저 혼자 스트레스 받다가 다른 시댁들도 일어나 싶어서 올린 글에 읽고 놀란 댓글들이 있네요. 사랑과 전쟁에서만 나오던 시댁을 겪어보니 더 단단해지고 야무져지고 강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시아버지께서 신랑에게 연락이 와서는 일요일에 점심이나 먹자며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 때문에 새벽 3시까지 남편과 말싸움하다가 편두통에 배탈이 나서 그만하자며 한숨만 쉬고 서로 풀고 잠이 들었네요. 시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 나의 미래가 며느리의 미래다. 전 이 말이 너무 듣기 싫었어요. 시어머니도 혼전 임신에 집에서 반대한 결혼하고 살고 계시는데 그 순서를 밟아가는 저희를 보며 기분도 안 좋고 마음도 상하셨겠지 하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랑은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며 돈 조금 보태줄 테니 저한테 시댁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돈 있었으면 우리 아들 데리고 진작 이 집에서 나갔을 텐데. 그러시면서요. 그래서 저희 원룸에서 살았던 거죠. 돈 보태주신 거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것도 준다 하다가 한 달 넘어서 주셨지만요. 그래서 친정으로 한 달 도망 온 거였어요. 할 수 없이 바퀴벌레 나오고 귀뚜라미 나오는 허름한 원룸구에서 나갔었어요. 출산 준비, 가전제품 저희 돈으로 다 사고 오셔서 병원비에 보태 쓰라고 돈 주시고 가셨죠. 수술했었으니 돈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 돈 주시면서도 병원에 못 오게 하면 병원비 안 내준다며 협박하시더라고요. 수술했으니 태어나는 날 오셔서 아기 보고 집에 데려다 달라고 나중에 오라고 했더니 전말을 하셨던 거예요. 병원비 내달라는 소리도 안 했었는데 말이죠. 애기 나오면 시부모님 얼굴 본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애가 혹시 안 나올까? 라는 생각도 했었네요. 저희 돈도 보태서 병원비도 냈었고요. 제가 혼전 임신한 거 많이 창피한 일이죠. 하지만 연애 시절 남편과 했던 약속이 혹시라도 애기가 생기면 힘들더라도 지우지 말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딸 뱃속에서 부정맥 와서 한 달 힘들게 하고는 지금은 정말 다른 아이들 안 부럽게 병원도 안 가보고 너무너무 건강하게 크고 있어요. 이렇게 건강한 아이 낳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키우고 있습니다. 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글 읽으면서 저보다도 힘든 분들도 계시구나. 저는 별거 아니구나 하고 마음 편히 생각하며 살아가렵니다. 모든 며느리들 화이팅. 아, 그리고 어느 며느리가 쓰레기장에서 주워다 준 장난감에다가 책에다가 썩은 상추 먹다가 남아서 가져온 멸치볶음 한 주먹 이런 거 받고 기분 좋을 사람은 없겠죠. 보험도 저 아는 사람 있다고 제가 들겠다며 괜찮다고 했었는데 저 몰래 2개나 들었더라고요. 그리고선 태아보험 들 때 10,000원짜리 상품 있다며 뱃속에 있는 애기가 무슨 보험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뭐라고 하셨었죠. 보험 들 때도 저한테 연락 온 거 없고요. 제가 사인도 한 적 없고 저 약관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눈이 나쁘고 얼굴에 김이 올라온 거 걱정해 주신 말씀 같다고 하셨죠. 그 말 하시면서 나이 많이 먹었는데 눈까지 나빠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던 이야기입니다. 저 20대고요. 나이 그리 많지 않아요. 남편과 1살 차이, 제가 1살 더 많습니다. 썰닭입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어머니를 이르는 말인데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라는 말 자체가 안 좋은 이미지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네이버에 시어머니 검색해보면 연관 검색어에 시어머니 집착, 시어머니 스트레스, 시어머니가 싫어요 이런 말들이네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정말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인 여기가 조선시대도 아니고 라고 하는 것처럼 조선시대 때도 그랬을까요? 여봐라, 거기 누구 없느냐? 야, 허튼 소리 말고 네 마누라한테 빨리 와서 매주나 쓰라고 해라. 뭐 이랬을까요? 제 생각은 그냥 제 생각이니 그냥 넘어가 주세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엄마들의 아들에 대한 지나친 관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20살만 넘어도 성인이고 결혼했으면 더 큰 사람이 되는 건데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이 더욱 잘 살길 바라는 좋은 마음에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관심을 갖는 건데 아들들은 그 관심에 상응하지 못하니 며느리들에게 표현하는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이 스트레스가 되고 집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은 자식들이 어련히 잘 살겠지 하고 관심을 조금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나친 관심은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까먹었네. 멋있는 말 하려고 했는데 까먹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뭐였을까? 생각이 안 나. 깜빡깜빡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지갑 어디 뒀는지 찾기 전에. 가스레인지 껐나 생각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지금은 점심이 훌쩍 지난 시간인데 아까부터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둘 다 먹어. 둘 다 먹긴 배불러. 짬짜면 있잖아. 아하, 저희 동네 중국집은 한 그릇도 배달이 됩니다. 사실 집 바로 앞이 중국집이라서요. 어쨌든 배달하시는 분들 수고 많으시고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28살 11월 내식 올린 새댁입니다. 눈으로만 보다가 처음 글 써봅니다. 지금 정말 답답해서 좋은 점 얻어보고자 글을 써봅니다. 글을 다시 다 수정하기는 힘들고 일기를 썼는데 그걸 올리려고요. 양해 바랍니다. 결혼 전에 동거를 몇 개월 먼저 했는데요.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자기 전까지 게임합니다. 본인 말로는 하루 종일 힘든 일 하다 와서 하는 유일한 취미라고 하고요.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컴퓨터하고는 저를 거들떠도 안 봅니다. 술도 안 마시는 사람이고 결혼하고 담배도 끊어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골프 치러 가라고 용돈도 챙겨주는데 임신과 유산 이유로 안 가더니 게임에 빠져있네요. 그게 결혼하고 나니 매일같이 그러네요. 지금 회사 며칠 쉬다가 나와서는 답답해서 쓰는 거라 부연 설명이 부실할 수 있습니다. 일기 보여드릴게요. 12월 13일 목요일, 한 달 만에 둥글레를 만나기로 한 날. 내원했더니 아기는 전혀 자라있지 않고 심장은 멈춰 있었다. 이유는 유전자 이상이 대부분이고 열의 셋은 이 시기에 유산이 된다며 초기에 버티고 자란다고 해도 자라면서 꼭 이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기가 알아서 도태된 거라고 하는 슬픈 이야기. 남편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나고 마치 내 잘못인 것만 같고 한동안 울기만 하고 병원 다녀온 이후로 회사도 쉬고. 15일 토요일, 수술을 하고 주말 내내 잠도 자고 먹는 걸로 스트레스도 풀어보고 아무랑도 이야기하지 않고 주말을 보내고. 18일 화요일, 검진받고 회사를 가겠다고 알려놨는데 막상 아무랑 이야기도 안 하고 지내다가 회사를 가려니 위로의 말이라든지 안쓰럽다는 눈빛이 나를 더 힘들게 할 것 같아 자꾸 신경이 쓰였다. 17일 월요일, 오빠 출근을 보내고 있는데 깜빡하고 일요일 약을 걸렀더니 몸이 너무 아파서 10시쯤 살짝 잠이 들었다. 12시쯤 오빠 전화가 와서 점심 먹으러 갈까? 하길래 나 혼자 있으니까 밥 같이 먹어주려고 오나 보다 하는 마음에 시린 몸을 이끌고 새밥도 하고 고기도 굽고 찌개도 끓여서 점심 먹고 몸이 아프다고 했는데 반찬 하나 안 치워주고 상 한 번 안 닦아주고 밥 먹으러 와준 게 고맙다가도 얄미워 보여서 잔소리해서 보낸다. 설거지하고 누워있다 보니 쓸쓸하고 외롭더라고. 사람들은 나에게 아기의 안녕을 물을 텐데 싶어 자주 연락하는 친구들에게는 사실을 말한다. 이야기하다 보니 또 떠올라 눈물 흘리며 땀도 나고 몸도 나아지는 것 같다. 내일이면 회사도 가야 하는데 일찍 잠이나 자자 싶고 더우니 갑자기 술 생각도 나는 거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취한 기분으로 누워있는데 몸이 너무 아프다. 남편은 퇴근해서 게임을 한다. 몸이 안 좋다니까 술 마셔서 그렇다고 하기에 미안하고 잘못도 했고 해서 그냥 누워있다가 문득 섭섭하기에 오빠 이제 게임 자기 전까지 하지 말고 10시까지만 하고 너랑 놀아주면 안 돼? 그랬더니 남편이 너 이기적이야. 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왜 나는 안 되냐? 라고 한다. 하지 말란 것도 아닌데. 새벽에도 몇 번씩 깨고 잠도 못 자고 뒤척이다 아침이 와서 오빠 출근 보내고 잠깐 누워있는 사이 엄마한테 전화가 온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좀 이따 병원 갔다가 회사 가야 하는데 곤욕이야 라고 했더니 대뜸 화를 낸다. 넌 애가 유별나게 왜 그런 게 신경이 쓰이냐?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 그런 거 다 신경 쓰고 어떻게 살래? 라고 그런다. 신경 안 쓸 수 있나? 안 쓰는 척은 할 수 있지 나도. 넌 항상 우울해해. 좀 행복하게 살아. 너는 아직 힘들어도 되는 때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가. 벌써 행복해질 수 있는 거냐고. 평소에는 내가 얼마나 해피한 사람인데 엄마는 늘 내가 못마땅하지. 항상 싫은 소리. 서러움에 눈물 흘리다 씻고 오빠를 만나 병원을 가는데 병원 앞에 도착해서 물어봤다.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그렇게 유별난 거야? 라고 물어보니 한치의 망설임 없이 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전혀 위로라고는 없는 사람이다. 이거 되게 민감한 문제 맞는 것 같은데 아이 가지고 싶다고 한 본인 아무렇지 않은 게 너무 이상하고 어이가 없어서 감정 조절이 안 된다. 자꾸 눈물이 나서 추스리고 병원 가려면 좀 걸릴 것 같아서 혼자 병원 갔다가 회사 가겠다고 하고 먼저 회사를 가라고 했더니 나 혼자 회사 가면 뭐가 되냐? 나는 또 뭐라고 말해야 하냐? 너는 왜 네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야? 라면서 화를 낸다. 내가 회사에 전화하겠다 하고 얼굴이 죽상이라 다시 집으로 가니 메신저가 오는데 또 네 마음대로 하네. 이럴 때 같이 있으라고 같이 사는 거 아니냐? 라길래 그래 둘인데 혼자인 것 같다 라고 했더니 넌 그래서 안 된다. 넌 늘 그런 식으로 생각해. 그래서 안 된다는 말에 어이가 없어서 대꾸도 안 했더니 네 마음대로 해라. 나도 이제 너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할란다. 내가 예민한 건가? 힘들고 괴로운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점점 나를 제정신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것만 같다. 오늘 그냥 모든 걸 잃은 기분이다. 12월 18일 15시 병원을 갔더니 수술할 때 자궁 수축 주사를 2방이나 놨는데 피가 하나도 안 빠지고 고여있다며 약을 이틀 먹어보고 안 되면 다시 피를 빼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약을 먹으면 오한 나고 설사하고 배가 아프다고 한다. 집에 오자마자 2알 먹었더니 생리하는 것처럼 아프고 허리가 끊어지려고 한다. 화장실 갔더니 피가 엄청나게 쏟아진다. 12월 18일 23시 30분 나 지금 미쳐버릴 것 같다.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가? 답답한 거 싫고 내가 주위 사람한테 너무 어두운 모습만 보였나 싶어서 내가 먼저 외식하자 내가 쏠게 하고 화해 손길을 내밀었어.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좀 풀었는데 사실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신경 써줄게 까지는 안 바래도 오늘 게임 꼭 해야 되는데. 그러길래 이게 제정신인가 싶은 얼굴로 쳐다보니까 애교 피우길래 그래 조금만 해라 했더니 여태 게임하는 거야. 내가 약 먹어서 배도 아프고 속 안 좋다고 했는데도 화장실 가서 다 토하고 있는데도 괜찮냐 말 한마디 없이 게임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어이가 없어서 내가 화장실에서 나오니까 또 다 토하고 왔네. 왜 토하냐? 라고 묻는다. 내가 정색하면서 진짜 너무하다고 분명히 내가 아프다고 했는데 그건 들리지도 않냐고 뭐라 했는데 뒤에서 타이니판 밥 주고 앉아있다. 열받아서 이불 싸서 거실로 나와 누웠더니 반응도 없다. 여기서 잘 거야? 들어와서 자. 하고는 들어와서 코 골고 잔다. 12월 19일 10시 35분 약 때문에 새벽 2시까지 화장실 들락날락 한다고 잠도 못 자고 서러움에 겨우 잠이 든다. 친오빠랑 아빠가 꿈에 나왔는데 눈뜬이 어찌나 서럽던지. 대선 10시 출근이라 출근 준비하는데 양말 하나 쥐어주면서 풀어보려고 한 것 같은데 화가 안 풀려서 뿌리치니까 또 말이 없다. 서서 또 타이니판 밥 주고 있다. 감당이 안 된다. 내가 선택한 결혼인데 아직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너무 괴롭다. 시어머니한테 말해볼까도 했는데 남편 욕한다 할까봐 말도 못하겠고 솔직히 연애할 때 술 좋아하는 나를 술 한잔하자고 자꾸 꼬셔놓고선 내가 술을 자주 많이 마시긴 했어도 결혼하면 못 노는 거 한껏 놀고 가자는 마음에 더 그랬던 것 같다. 친구랑 술 마시러 가면 친정엄마 시엄마한테 전화해서 고자질하는 바람에 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친정엄마는 욕을 한다. 직장이고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오라는 둥 시어머니는 나한테 오늘 밤 9시 전까지 전화해라. 안 하면 결혼 다시 생각해보겠다. 오빠가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빌고 빌어서 죄송하다고 빌며 전화한 적도 있는데 왜 나라고 못할까도 싶고 내가 멍청해서 방법도 모르겠고 그냥 마음은 내가 왜 이러는지 스스로 알았으면 좋겠고 지금 심정으로는 지 자식 빼다가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럴 수가 있나 싶고 내가 잔소리하면 꿀먹은 벙어리 돼서 사람 더 답답하게 하고 싸울 때는 내가 이래서 화난다 그러면 몇 개월이 지난 이야기를 들추면서 난 그게 싫다 헛소리하는 이야기 화제를 자꾸 돌리고 완전체 같은 남편. 고치던지 참고 살던지 안 보고 살던지 인데 여기까지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이 없어서 답답해서 올려봤는데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유별나고 민감한 건가요? 댓글입니다. 게임도 문제이지만 남편분이 아내에 대한 배려라든가 애정이 전혀 없어 보여요. 게임 술 친구에 미쳐 사는 남자치고 제대로 된 남자 못 봤네요. 아이가 스스로 자라기를 멈춘 거 아마도 저런 사람이랑 자기 때문에 평생 묶여 있어야 할 게 보여서 불쌍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런 상황에 제일 의지되는 엄마에게 남편에게
위로조차 받지 못하는 님이 너무 가여워서 제가 눈물이 나네요. 제발 그 사람이랑 정리하세요. 다시는 당신 아이에게 저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따위를 아빠로 만들어주지 마시길 바랄게요. 유산이 됐는데 게임이 눈에 들어올까요? 이래서 우린 남자를 이해 못해주는가 봐요. 곧 죽어도 여자는 내 자식이 우선인데 남자는 뭐 하나 빠지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자식이고 뭐고 눈에 안 보이나 봐요. 남편 없을 때 컴퓨터를 숨겨놓거나 어디 다른 데 치워놓고 컴퓨터 어디 갔냐 그러면 부셨다고 하세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집어 던지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정말 컴퓨터에 중독되어서 안 고쳐질 사람이고, 그냥 태연이 컴퓨터를 하나 더 사러 간다면 그건 자신도 멘붕이라는 상태에서 이거라도 해야겠어 하는 상태예요. 보아하니 남자 생각이 네가 술 먹고 돌아다닌 것 때문에 유산됐다 라고 생각할 것 같네요. 스니님과 같은 경우의 유산은 남편에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확실히 알아보고 아이 문제 해결하세요. 결혼생활 지속되면 또 아이 갖게 될 텐데 그때도 장담할 수 없을 테니까요. 남편은 책임감이 없고 스니님은 자존감이 부족해 보이는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후기입니다. 며칠 지나고 다시 들어오니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려있네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확인해보고는 놀랬네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걱정해주시고 힘내라고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위로해주시니 힘이 됩니다. 회사를 다시 나가니까 적응도 되고 나갈만 하더라고요. 이제 기분도 많이 나아졌고 많이 회복됐습니다. 어제 또다시 병원 가서 흡착 수술하고 왔네요. 괜찮을 줄 알고 혼자 병원을 갔는데 바로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있으니 불안하고 더 무섭고 그 사람을 찾게 되더라고요. 저희는 회사에서 만나 7개월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저는 회사에서 꽤 멀리 살았는데 회사가 바빠서 매일 늦게 맞춰도 항상 먼 길 와서 꼭 얼굴 보고 가고, 비가 많이 와서 운전하기 힘든 날은 데려다주고 아침에 또 그 길을 달려와서 출근시켜주고 했네요. 밥을 먹어도 꼭 내가 다 먹고 배부르다고 하면 그제서야 밥을 먹고 같이 먹는 게 더 즐겁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고쳤습니다. 항상 예쁘다, 귀엽다, 사랑스럽다며 공주 대접해줬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느꼈습니다. 연애한 시간의 양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너무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게임을 해봤지만 혼자 있을 때나 주말이나 할 거 없을 때나 있었습니다. 오빠가 이럴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동거하면서도 결혼 준비로 바빠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아이가 생겨서 결혼한 게 아니고 둘 다 빨리 가지고 싶어 했고 계획해서 가진 아이였습니다. 여튼 저런 일들이 있고 다음날 물었습니다. 어제 왜 그랬어? 라고 하니 글썽이더라고요. 미안하다. 자기도 속 많이 쓰였나 봅니다. 잠깐 시간을 두고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한마디로는 용서가 안 돼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했더니 자꾸 대답을 피하기에 몇 번 더 물었더니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냐?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하냐? 내가 너한테 기어야 하냐? 라고 하면서 소리치더라고요. 너가 아파서 회사 못 나와서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것도 나는 괴로웠어. 나는 괜찮고 회사 사람들 눈치는 중요해? 하니까 승질 낼 대로 내면서 방에 들어가 버립니다. 다시 나와서는 울고 있으니까 휴지를 주는데 거절하고 등 돌렸더니 넌 잘한 게 뭔데? 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승질내는 동안에도 아무 말도 못했네요. 그러고 다시 들어가서 코 골고 잡니다. 속이 문드러져서 미쳐버릴 것 같아서 집을 나와서 산책 좀 했습니다. 남편 연락 왔는데 감기 걸린다. 들어와. 라길래 사람 들었다 놨다 하지마, 이랬다 저랬다 헷갈리게 하지마 하고 끊었더니 뭐 너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더니 나와서 담배 하나 사서 피더군요. 뭐하는 짓이냐고 멍하니 쳐다보니 안 필게. 미안해.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냐고 시작해서 정말 진지하게 둘이 이야기했습니다. 딴 사람 같아. 어쩜 그럴 수 있냐? 진지하게 다 말했습니다. 화해한 내용은 기억도 안 납니다. 결론은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못한 것 같다. 더 잘할게. 였습니다. 얼마나 갈지 의문이지만 정말 독하게 나가보려고 합니다.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걸 그대로 보여주려고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점도 여기에 올려보라고 할 겁니다. 횡설수설 그날 기억도 안 나고 내용이 부족하네요. 어쨌든 조언해주시고 힘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좀 많이 바보 같을지 모르겠지만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해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썰닭입니다. 이번 사연은 게임에 빠져 아내를 나몰라라 하는 남편에 대한 내용이네요. 저도 게임을 즐겨 했던 사람인데 게임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적당히 하면 정신건강에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게임을 너무 많이 하면 문제가 됩니다. 본인만의 여가 시간이 있어서 하면 괜찮지만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고 가정이 있으면 게임보다도 더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은데 게임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뉴스에도 종종 나오니 연세가 있으시고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게임을 싫어하실 듯 합니다.